막대한 정부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승인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채로 이제 오로지 김건희 치적을 위해 혈세가 사용됐다, 뭐 이런 정황이 확인된 그런 소식이죠. 자, 지난 7월 7일입니다. 7일. 지난해 7월 7일인데 그 세계적인 어떤 영장류 학자이면서 동시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이제 용산 어린이정원에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건희를 만났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군 장군 관사로 쓰였던 그 건물, 그리고 그 일대 부지를 이제 김건희가 안내를 하면서 어린이 환경 생태 교육관이 될 예정지다 라고 설명을 했고, 대통령실도 역시나 이 일정을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해당 예정지에서 이제 산사나무 기념식수를 하고, 그리고 김건희가 구달 박사와 개식용 문화 종식과 관련된 대화도 나눴다, 이렇게 발표를 또 했었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예정지다라고 이제 언급한 해당 부지가 이게 사실은 이제 승인조차 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김건희와 구달 박사의 만남을 기획하기 위해서 사업조차 좀 급조됐다, 그리고 또 엉뚱한 곳에서 예산을 끌어다 썼다, 이런 정황까지 확인이 된 거죠. 네, 지금 다시 또 연결 상태가 또 괜찮다고 좀 돌아와서요. 요거 좀 전에 네트워크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김건희 그리고 구달 박사와의 만남은 앞서 말씀드린 7월 7일인데, 그런데 이제 환경부가 그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요청을 국방부에 보낸 것은 바로 전날인 7월 6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당 공문을 받은 국방부 측에서 이걸 사용 승인을 결재한 것이 언제냐, 이로부터 또 8일째 되는 14일에 결재가 됩니다. 심지어 담당 부서의 실무진의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 진행된 브리핑, 여기서 이제 교육관 예정지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사업이 추진된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함은 실무진 선에서 먼저 논의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행돼야 될 정부 사업이 사전 계획도 전혀 없이 그저 김건희 행보에 초점이 맞춰서 이 선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실무진도 모르게 이제 사업이 논의된 시점,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비서실의 그 기후환경 비서관이던 이병화 비서관과 환경부 담당 국장선에서 이야기가 언급된 시점은 지난해 또 6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6월 말에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단 며칠 만에 고작 이 두 사람의 대화뿐이었던 것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존재 자체도 몰랐던 사업이 공표가 된 거죠. 심지어 이제 교육관 조성을 위한 예산 역시도 절차를 이제 무시한 탓인지 목적이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한 건데, 이를테면 환경부에서 진행해왔던 사업 중에 생물 다양성 변화 관측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그 전문 어떤 연구기관하고 그 과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어떤 생물종을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이제 연간 한 3억씩이 편성이 되어 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이제 23억 2,500만 원을 체험관 조성 목적의 예산으로 여기다 편성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부정한 방식으로 건립된 교육관 한편에는 어떤 사진들이 걸리게 됩니까? 이런 사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인 구달 박사의 인지도에 숟가락을 얹어서 마치 이제 김건희의 홍보관처럼 전락해버린 모습을 지금 이렇게 한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교육관은 올해 이제 김건희의 재등장 이벤트를 위해서도 또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과 명품백 수수 문제 등으로 여러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서 사실상 잠행이 계속되던 상황에 이제 이후에 7개월 만에 이제 단독 일정으로 공개된 것이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열린 바로 이 어린이 환경 생태 교육관 개관식에서였죠. 그런데 또 이게 중요한 것은 생태 교육관만의 문제도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편성될 어린이공원 쪽 교육관 예산들 전부를 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6개 부처에서 예산 총액이 지금 736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절하게 투입이 되는 예산인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이 용산 어린이 정원에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가 급조되었다라는 지적은 지금 이 생태교육관 말고도 이미 다른 사례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과학기술 체험관을 신설하겠다고 내년에 42억 1,500만 원을 편성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그 시행주체였던 국립과천과학관의 사업 예산에 명시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과기부의 지시가 떨어지면서 5월에 시작해서 7월에 졸속 추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지난달에 밝혀진 바가 있었죠. 심지어 과학관의 방문객도 지금 보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비해서 거의 한 67% 수준으로밖에 회복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체험관을 늘리는 데 있어가지고 적절치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이 정부가 강조해왔던 긴축재정과도 배치되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죠. 그런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들 가운데서 이번에 확인된 것은 비슷한 졸속사업, 그리고 환경생태교육관이 절차도 건너뛰면서 김건희를 위해서 23억을 태웠다 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 수십억 원대 예산 편성, 결국은 김건희의 이미지 세탁용이거나 윤석열 김건희 치정용으로 굉장히 좀 무분별하게 소모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번에 밝혀진 환경 생태교육관 논란, 결국은 또다시 나라 살림을 김건희만을 위해서 돌리는 김건희 왕국 소식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책 권한도 없는 민간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국정농단, 우리는 이제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그 어떤 최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도 예정된 최후를 면치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조명된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열심히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김건희는 수감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왔던 거죠.